루크 휴즈 선수 결국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뉴저지 결국 재계약을 했고요. 뭐 사실은 이적 뭐 한다라는 거는 그냥 가능성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RFA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오퍼시트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타 팀으로 이적을 하는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즈 선수라든가 뭐 이 뭐냐 경기 숫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휴즈는 이제 그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였었죠. 그 부분에서는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은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게 이제 언제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어저께 됐네요. 어저께 라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6,300만 달러고요. 연평균 900만 달러. 음, 맞죠? 계약이. 그죠? 예. 갑자기 지금 뇌정지가 잠깐 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900만 달러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6,300만 달러 말씀을 드립니다. 7년 계약입니다. 7년 계약. 그래서 계약 마지막 두 시즌에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이 걸려 있네요. 마지막 두 시즌에 걸려 있고 10팀을 이제 휴즈 선수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딱히 그냥 뭐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봐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계약이 향후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 캡에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 금액이 차지를 하느냐. 900만 달러잖아요. 이제 이게 9.42%올 시즌은, 다음 시즌 8.6, 7.9 이런 식으로 뭐 점진적으로 이제 쭉쭉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900만 달러. 사실은 우리가 플랫캡 시대의 900만 달러라고 하면은 정말 S급 수비수들이 이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물론 이제 휴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총망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리그에서 정말 초 S급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켈 머카, 퀸 휴즈 이 정도 급은 돼요. 에더 폭스 정도는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뽑아내야 이제 우리가 초 S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를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고 선수들이 이제 엔트리 레벨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한 900에서 950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금액을 받았으니까 이게 조금 이질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캡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캡 차지 비율이 향후 캡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캡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계약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고려하면은 연평균 이렇게 그렇게 뭐 우리가 오버페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느낌의 선수들, 그러니까 수비수 RFA인데 최근에 재계약을 좀 거액의 재계약을 한 선수들을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해보면은 페이버, 파워, 샌더슨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계약 기간은 7년, 8년, 7년, 8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뭐 500만 달러, 뭐 100만 달러, 뭐 그 정도니까 생각보다 인플레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닙니다. 이번 계약 자체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치가 뭐 공격에서도 일단은 1차적으로 딱 봐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거의 이제 한 10골 가까이 뽑아내는 과정에서 한 40개 정도 어시스트 같은 부분. 물론 이제 지난 시즌은 한 10경기 가까이 결장을 했으니까 골도 이제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고,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40 이상을 충분히 찍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도 했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쨌든 두 시즌 동안에 공격에서도 1차적으로 결과치를 뽑아냈다라는 거,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NHL 레벨에서 역시나 스케이팅 경기 확실했습니다. 탑스피드 상위 3%, 32km 가속 같은 경우도 125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수비수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의 이제 스케이팅 게임을 보여준다라는 거. 사실 이제 사이즈에 원래 보통 이제 사이즈가 크면 원래 탑 스피드는 좀 빠를 수가 있는데, 좀 이제 부드러운 이런 스케이팅이나 이런 거 좀 이제 잘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선수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스피드 같은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휴즈도 이제 사이즈도 크고 하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은 리그에서도 뭐 거의 진짜 탑 클래스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휴지랑 패시 조합이 지난 시즌에 이제 뉴저지 데블스의 믿을 만한 조합 중에 하나였었어요. 실제로 타이머 나이스도 이 조합 중에서 가장 많았었고, 뉴저지 데블스에.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값 같은 경우에도 43.7 가장 높았고요. SAT 같은 경우에도 52.7%. 요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전체 슈팅을 더 많이 쳤으면 50%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이제 이게 이 전체 이 슈팅 시도가 적었으면은 이게 50% 이하가 50% 미만이 나오는데,
52.7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뉴저지 전체 조합 중에서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툴은 저는 이제 슈팅 툴이 좀 더 좋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탑 스피드가 145.11km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고 한 선수들은 슛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강한 슛을 때릴 수 있다는 강점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좀 비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선수의 체육 조건과 물론 이제 뭐 NHL에서는 좀 작은 선수들도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치는 케이스들이 많지만 어쨌든 좀 슈팅 툴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탑 스피드도 145km 나오면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경쟁이 그렇게 좀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슈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물론 이제 슈팅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뭐 5.8%니까 상위 43%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슛툴이 사실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 라는 거는 저는 좀 이제 좀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물론 이제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샷을 많이 시도를 하면 탑 스피드를 많이 안 뽑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슬랩샷을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시도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탑 스피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상한치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탑 스피드라든가 평균 스피드조차도 사실 리그 전체에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RFA 경기 이거 좀 이야기 좀 나올 때가 있죠, 그죠? 이제 RFA 선수들이 계약 관련해 가지고 계약 늦어져 가지고 트레이닝 캠프라든가 그리고 프리시즌 이런 데 불참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선수들이 계약이 있어야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중요한 프리시즌 트레이닝 캠프를 이 계약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참가를 못 하고. 근데 그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올 시즌에도 바라보시면은 맥테비시랑 휴즈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계약 때문에 조금은 캠프라든가 프리시즌 늦게 합류를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RFA 선수들은 12월 1일 오후 5시까지 계약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즌은 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즌을 참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즌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빌리암 닐랜더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닐란데르 선수 같은 경우에도 12월 1일 그러니까 마감 5시인데 마감 직전에 딱 계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고 6년 690만 달러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역시나 이제 시즌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 경기를 못 나왔거든요. 그리고 12월 7일날 나왔나? 어쨌든 12월까지 10월에 시즌 시작하는데 한 2달 정도 어떻게 보면 경기 감각이 아예 없으니까 이 선수는 이때는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7골 20 어시스트 27포인트. 그럼 영향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길었을 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규 시즌 정말 한 2달 정도 빼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인데 미치 마너 선수도 이제 캠프 이후에 계약이 됐거든요. 캠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됐는데 6년 이제 1,090만 달러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 전이랑 계약 후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26골, 16골, 68어시스트, 51어시스트인데 요 계약 후 시즌에 좀 이 코로나 시즌이었나? 그래가지고 좀 단축 시즌이 돼가지고 경기당 평균 득점을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죠? 저걸 이제 이 숫자를 더해 보시면은 1.16, 1.15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브레이디 커척도 이제 요 예시 중에 하나인데 브레이디 커척은 심지어 프리시즌까지도 다 안 나왔습니다. 프리시즌까지도 이제 통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82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오히려 계약 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계약 전 시즌보다 훨씬 좋았어요. 56경기 17골 19어시스트 하다가 지난 그 계약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았던 프리시즌 영향을 받았던 시즌에도 79경기에서 30, 37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 브레이크아웃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또 유명했던 사례는 드루 다우티 선수도 있었죠. 다우티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안 돼가지고 캠프 첫 13일 한 2주 가까이를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고 복귀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경기력이.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물론 숫자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살짝 떨어진 건 사실인데 이 시즌 이제 1112 시즌이었는데
요때 이제 그 LA 킹스가 초반에 그렇게 좋지 않았죠. 초중반까지 별로 안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여파가 좀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10개 이상 어시스트, 한 25개 이상의 10개 이상의 골, 그리고 이 25개 이상의 어시스트 이런 부분을 남기면서 이제 그냥 그대로 퍼포먼스가 나왔고요. 플레이오프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20경기에서 4골 12어시스트 16포인트 올리면서 스탠리컵까지 우승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이제 스웨이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이제 지난 시즌 계약 때문에 이러저런 하다가 못 나왔잖아요. 그죠? 시즌을 못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프리시즌 조금 영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골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속팀의 퍼포먼스랑도 밀접하게 영향이 있고 수비 체계라든가 작년에 얼마나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어수선했었습니까. 그리고 수비진에서도 부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수비에서도 전력 자체가 100% 유지가 안 됐었기 때문에 스웨이먼은 사실 조금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RFA 선수들이 캠프랑 프리시즌 요거 불참하는 거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규 시즌까지 막 불참을 하는 영역이 나오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비교적. 하지만 아까 이제 보셨듯이 최근에 일부 예시들을 살펴보시더라도 별 문제는 없었다. 그냥 잘하더라. 그냥 이제 클래스대로 잘하더라. 결국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문제가 퍼포먼스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선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리시즌을 불참한 게 이유가 아니라 선수 개인이 그 프리시즌 불참했다라고 해서 제대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스웨이먼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는 이제 주변의 그런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휴즈 내용 마무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휴즈도 결국은 좀 불참을 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